세계인들이 주목하는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가장 빠르게 전달합니다. 안녕하세요. 월드 이슈 연합입니다. 박항서 감독으로 잠시나마 가깝게 느껴졌던 베트남. 하지만 사람이 그렇듯 본성이라는 것은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국 기업에 의해 얼마나 발전하고 좋은 영향을 받았는지는 생각 안 하고 그저 한국을 질투하고 욕하기 바쁜 베트남에 최근 엄청난 위기가 왔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탈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베트남이 국가 파산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공장이 위치한 도시를 중심으로 지역 경제는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공장 근처에 있던 베트남 식당과 카페들은 임대료조차 내지 못해 폐업을 하고 있고 현지 하청업체들은 일감이 모두 사라져 부도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것이 베트남에게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운영하고 있던 생산 라인 일부만 구미로 이전했을 뿐인데 베트남 지역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최근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친형타를 날렸습니다. 베트남에서의 생산을 줄이고 인도로 공장을 대규모 이전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계획이 발표되면서 베트남인들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은 인도의 인구는 중국과 맞먹는 수준일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했고 인건비가 베트남에 비해 훨씬 저렴해 생산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데다 인도 정부의 한국 기업에 대한 긍정적이고 파격적인 정책 때문에 인도로의 대규모 이전은 사실상 이미 확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해외 경제 커뮤니티 분석글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이미 스마트폰 생산력의 35%를 베트남에서 인도로 이전하고 있으며 올해 여름 일을 완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 직원들의 작업 일수가 주 5일에서 주 3일로 변경된 것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올해 스마트폰 출하량 계획을 10% 낮춘 것을 감안해도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애플 역시 인도에 대규모 공장을 짓기 시작해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디아 타임즈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삼성이 인도에 투자한 금액의 4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져 베트남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앞과 뒤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베트남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이 인도에 공장을 건설하면 일자리 창출로 인해 인도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기에 모든 수익을 인도가 독식하는 것이 아닌 삼성과 공유하겠다며 파격적인 제안의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인도의 통큰 제안에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 기업들의 탈베트남 러쉬가 가속화되기 시작하며 베트남의 파산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전체 수출의 25%를 삼성의 계열사가 맡고 있고 LG, 효성 등의 한국 기업을 포함하면 사실상 베트남 경제에서 한국 기업들의 역할은 절대적이기에 한국 기업들의 탈베트남 러쉬는 그만큼 치명적입니다. 일각에서는 삼성의 30% 공장 이전은 시작일 뿐이고 조만간 100%를 옮겨버릴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인도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지만 최근 중국 불매운동이 인도에서 강력하게 퍼지고 있어서 삼성이 인도 시장을 차지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라는 것입니다. 인도와 중국은 국경 분쟁이 끊이지 않고 인도 전역에서는 시진핑의 사진과 오성홍기를 불태우고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쓰여있는 것을 부수는 불매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보이콧 차이나라고 쓰여진 티셔츠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으며 중국에서 개발한 유명한 어플인 틱톡을 삭제하는 등의 반중 분위기가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에 투자하려 했던 중국의 사업이 취소되고 있으며 중국 통신사들의 인도 진출 역시 무산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호텔은 중국인의 숙박 자체를 금지하겠다고 이야기해 중국인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인도로 사업을 이전하는 최고의 타이밍이 오자 그동안 뒷짐을 지고 있던 베트남 정부는 인도가 제시한 조건과 비슷한 수준의 정책을 한국 기업에 내걸며 베트남을 떠나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는 이렇게 부탁하며 얼마 전 한국에서 1000만 관객을 기록한 마동석 주연의 영화 범죄도시2가 너무 폭력적이라며 상영금지 조치를 내리는 전형적인 앞뒤가 다른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베트남 당국은 영화의 폭력적인 장면이 너무 많다라며 심해 반려 조치를 내렸습니다. 범죄도시2는 베트남 호치민을 배경으로 촬영해 전 세계 수많은 관광객이 호치민에 있는 영화 촬영지를 방문할 것으로 기대됐기에 이번 조치는 더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마움을 표현하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상영 금지라는 황당한 결정을 내려 역시 앞뒤가 다른 베트남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한국인이 베트남에서 영화를 제작하기 전에 구체적인 촬영 대본을 제출하여 베트남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유연한 개방 정책으로 한국 기업을 유치해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던 베트남이 갑자기 이런 모든 사상을 검열하게 된 것은 바로 공산주의 국가 중국의 손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최근 AI까지 도입돼 국민들의 사상을 검열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베트남도 중국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영화가 베트남에서 상영되면 베트남인들이 공산화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을 갖게 될 것이기에 이를 처음부터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실제 베트남에서는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기만 해도 바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베트남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시진핑에 대한 비난을 했다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상황과 비슷한 일이 지금 베트남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이상한 정책으로 한국 기업이 베트남을 떠나려 하자 이때다 싶어 중국 기업에 막대한 혜택을 주면서 자국으로 유치하려는 베트남. 직원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한국 기업과는 달리 마른 오징어를 짜내듯 직원의 노동력을 짜내고 바로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는 것으로 유명한 중국의 손을 잡은 베트남. 과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이미 여러 분야에서 한국을 질투하고 각종 망언으로 한국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베트남. 한국을 따라 잡아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베트남이 과연 이런 식의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으로 세계적인 국가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기사를 본 해외 커뮤니티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언제나 베트남은 뒤통수 치는 것으로 유명하지. 나라와 나라의 사업을 이런 식으로 진행하다니 그들의 글로벌 감각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호치민에 살고 있는 베트남인입니다. 부끄럽지만 이것이 베트남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인구가 많아도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연히 무능력한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 때문이야. 어서 빨리 베트남이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길 바라는데 너무나 원망스러워. 아니 일반 회사에서도 저런 식의 일 처리는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렇게 삼성전자가 베트남을 떠나면 베트남 경제는 분명 파국을 맞이할 거야. 빨리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 해.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어. 아무리 빨리 달리고 싶어도 운동화를 신지 않은 상태로는 빨리 달리기 힘든 것처럼 일단 모든 준비가 돼야 속력을 낼 수 있는 법이야. 한국을 빨리 따라잡고 싶은 베트남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이건 정말 아니야. 경제와 영어는 별개의 문제라고. 동남아시아 내에서는 경쟁력이 있겠지만 아직 베트남이 세계적 선진국이 되기에는 무리가 있어. 물론 그들이 그것을 진정 원하고 언젠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니야. 다른 나라 사람인 내가 다 창피하다고? 한국은 과거 힘든 시기를 지나 빠르고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고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칭찬하고 또 부러워합니다. 이러한 성장이 아무 노력 없이 그냥 이뤄진 것은 아니겠죠? 오늘은 베트남의 경제와 한국에 대한 복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월드 이슈 연합을 구독하여 연합원이 되어주세요. 회원님들의 댓글과 좋아요는 연합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